여러분들 지금까지 또 더 문을 만드신 감독님과 배우분들 큰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저희 인사하고 자리에 앉을까요? 네, 차렷 인사 반갑습니다. 네, 자리해 주시죠. 감독님 저희 끝에 앉으셨군요. 네, 그럼 감독님부터 오늘 첫 GV 처음으로 관객분들 만나셔서 인사 말씀 한마디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연출과 각본을 맡은 감독 김용환입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강한별 역을 맡은 홍승희입니다. 안녕하십니까. 과학기술부 청관 역할의 최병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센터장 역을 맡은 박병호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황선희 역의 도경수입니다. 안녕하세요. 전 센터장 설경구입니다. 아마도 이렇게 촬영은 각각 조금 떨어져서 하신 부분들이 더 많으셔가지고 완전 이렇게 어셈블된 합체된 영화를 관객분들도 마찬가지지만 배우분들도 최근에 처음으로 보셨을 것 같아요. 각각들 다 모여진 이 영화 더 문을 보셨던 첫 소감이 어떠셨는지, 감독님 이미 많이 보셨겠지만 그래도 함께 보셨던 마음이 어떠셨나요? 네, 저는 뭐 도비시네마는 오늘 1시간만 앞장면만 보고 무대 인사 다녔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엄청 좋았습니다. 이게 사실은 이게 4K 네이티브 방식을 최초로 VFX까지 한 최초 작품인데 돌비시네마에서도 또 이 신청을 또 응해주셔가지고 근데 이 정도로 개조가 좋을 줄 몰랐고요. 물론 이제 원판이 뭐 굉장히 잘 찍혔기 때문에 CG도 굉장히 잘했고 했기 때문에 이제 그런 이유도 있겠습니다만 아무튼 훨씬 더 영화가 풍부해지고 개조가 좀 풍부하니까 더 입체적인 느낌도 좀 들고 돌비가 말한 리어 블랙도 보니까 진짜 너무 화면이 멋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느낀 감정만큼 여러분들도 함께 느꼈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습니다. 네, 예. 굉장히 근거 있는 자신감이셨습니다. 승희 배우님? 저는 영화를 보고 나서 와 미쳤다 이렇게 생각을 했고요. 꼭 덤무는 관객 여러분들께서 극장에 오셔서 극장에서 큰 화면으로 꼭 보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네. 네. 저는 질문이 뭐였죠? 처음으로 관객의 입장으로 영화를 보셨다는 소감에 대해서. 감독님이 말씀하신 그런 전문적인 그 용어는 잘 모르겠고요. 그 도비 시스템에서 저도 어도비에서 꼭 한번 경험해 보고 싶다는 생각은 들었어요. 저희가 스크린을 말고 그 세트에서 보면서 연기를 할 때 뭐 물론 어느 정도 찍어놓은 거 가지고 본 것도 있었지만 저희가 상상하면서 한 것들도 있었거든요. 그런 것들이 저희가 며칠 전에 시사할 때 처음으로 봤는데 같이 이렇게 구현된 거 보고서는 저희도 많이 깜짝 놀라고 그랬습니다. 너무 재밌었어요. 네. 같은 배우들끼리도 서로 안 봤던 장면들을 또 보시기도 하셨을 테니까요, 배우님. 네, 저희 그때 이제 촬영 직전에 이제 감독님 뵙고 설경구 선배님 뵙고 뭐 이렇게 그 우주의 저희 드론 같은 그런 것들이 되게 가이드로 되게 무심하게 스케치된 것들을 처음에 봤었어요. 근데 그걸 보고 막 감정 눈물도 나고 막 그랬던 기억이 나는데요. 근데 그런 것들이 이 큰 화면에 완성된 작품에 다시 구현이 된 것 같아서 너무 뿌듯하고요. 요번 촬영 때는 그 세트에서 그런 것들이 되게 경수 씨가 했던 것들이 미리 촬영했던 거를 진짜 모니터로 띄워서 해서 그런 것들에 대한 어려움은 없었고 더 배우로서 연기하는데 도움이 되게 많이 됐던 것 같습니다. 네. 도경수 배우님이야말로 정말 홀로 계속 찍었었던 그 영화가 결국 어떻게 다른 사람들이 함께 봐왔는지 꽃조차도 이번에 보게 되신 거잖아요. 사실 저도 개인적으로 진짜 찍었을 때 궁금했거든요. 그러니까
관객 여러분들이랑 사실 똑같은 마음이었을 것 같아요. 영화를 보면서 와 이게 이렇게 만들어졌구나 라는 마음으로 사실 저도 봤거든요. 근데 제가 궁금했던 건 이제 소통이었던 것 같아요. 이제 설경구 선배님이랑 그리고 김혜 선배님이랑 뭐 이 그 센터에 있는 분들이랑 과연 소통이 이게 따로따로 찍었으니까 자연스럽게 이게 말이 통할까? 이런 걸 좀 많이 궁금했는데 진짜 자연스럽게 이렇게 영화에 녹아든 것 같아서 좀 놀랐습니다. 저도 네 처음 봤을 때. 아마 관객분들도 뭐 저도 비슷한 마음이었던 것 같아요. 가장 걱정했던 부분이기도 하고 그게 과연 구현이 가능할까 혹은 그게 드라마로서 우리에게 잘 다가올 수 있을까에 대한 걱정 같은 것들이나 혹은 또 기대도 있었는데 그 기대를 좀 충족시켜줬다는 생각이 확실히 들었던 것 같아요. 설경구 배우님? 저는 센터에만 있어가지고 현 센터장님이랑 이 분들만 보고 도경수 씨는 촬영 첫날 보고 가끔 이렇게 과거 장면 찍을 때나 상황 다 종료되고 나서 크레딧 올라갈 때 저기 나오죠. 그 장면 한 3번 봤을 겁니다. 그래서 그 전에 인터뷰할 때도 어느 장면이 제일 궁금하고 기대되냐 했을 때 전 도경수 씨 장면을 이야기했거든요. 그 다방에서 달에서의 모습들. 근데 영화를 벌써 지금 소름이 또 찌릿찌릿 오는데 너무 웅장하고 압도당해서 우리 센터 팀들이 없었어도 될 뻔했다라는 생각까지 했습니다. 너무 압도를 당해서 제가 진짜 깜짝 놀랐어요. 그리고 저희가 대전의 무대 인사 갔다 왔습니다. 그 대한민국 그 항공우주산업 그 전문가들 시사가 있어서 그분들이 어떻게 볼까 또 걱정이 더 많이 되잖아요. 사실 이 부분만 연구하는 분이고 또 달에도 다누리온가요? 그도 쌓아 올리시는 분들인데 너무 걱정되잖아요. 근데 거기 박사님께서 앞에 나와줘서 하신 말씀이 이게 보다 보니까 이 실화인가라는 착각이 들 정도로 놀라웠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다행인 거는 이게 실제가 아니어서 다행이었다고 말씀하신 거 보고 이분들이 만족을 한 것 같구나. 전문가들 눈에도 봤을 때도 실제 같았구나라는 거에서 더 자부심이 올라간 것 같습니다. 네, 맞아요. 정말 어쩌면 거의 초반엔 다큐멘터리 보는 것 같은 그 느낌이 실화 같다라는 생각이 결국 이 영화를 보는 우리를 관객이 아니라 약간 국민으로 만드는 것 같은 느낌이 좀 들기도 했었던 것 같아요. 정말 한국에서 저런 일들이 우주 탐사가 이루어지는구나 같은 느낌이 들기도 했었던 것 같아요. 김용 감독님, 이 영화 속에 나오는 대사 중에서 너 우주가 장난이야? 라는 대사도 있지만 이게 정말 자료조사부터 시작해서 우주 탐사 자체를 거의 연구하듯이 공부하듯이 하지 않으면 불가능했을 것 같은 작업인 것 같아요. 단순히 뭐 우주선의 구조나 혹은 뭐 달 탐사의 과정뿐 아니라 우주인의 심리 뭐 여러 부분들까지도 다 그럴 텐데요. 그 공부 과정 안에서 가장 흥미로웠던 부분은 무엇이었습니까? 저희 자문을 좀 많이 구했죠. 당연히 이제 과학적 어떤 토대나 검증 위에 시나리오가 씌워져야 되니까 이제 그렇게 서로 소통하다 제가 되게 놀랐던 게 한평생을 우주산업, 국가의 우주산업을 위해서 일생을 바치시는 분들의 연봉이 너무 작다라는 걸 알고 예, 제가 국가대표라는 영화를 찍을 때 그 친구들 인터뷰를 하면서 이 영화 끝나고 나서 이렇게 비인기 종목들 선수들이 조금 더 관심을 받아서 좀 나은 환경에서 활동을 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했는데 그 이상으로 저는 이게 사실 우주 패권 문제는 지금 너무나 시급하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평생을 국가를 위해서 이렇게 헌신하시는 박사님들, 연구진들이 이런 낮은 척으로 고생하시는 걸 보고 너무 가슴이 아파가지고 제가 더 열심히 하여튼 최대한 영화를 잘 만들어서 뭐 국민들께서도 좀 이런 영화에 관심 가지면서 우주 산업에 대한 관심도 좀 올렸으면 좋겠고 정치하시는 분들도 조금 더 적극적인 관심으로 성원을 해주시면 저희 다음 세대
들은 좀 더 나은 미래를 꿈꿀 수 있지 않을까. 제가 무슨 질문하고 전혀 다른 답을 했는데. 맞아요. 근데 사실 네, 감독님이 사실 창작자로서 오히려 더 궁금한 것들이 더 많으셨을 거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오히려 그 바깥에서 지금의 이 환경들을 더 생각하는 우주 탐사의 그 어떻게 보면 지금 몸 담고 있는 사람들에게 처해진 어떤 처우들 같은 것들에 대해서 더 고민하시는 이야기가 결국 이 영화 속에 고스란히 담겼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여기 나오시는 분들 옷 브랜드도 굉장히 좋은 걸로 일부러 입으셨다는 얘기가 있더라고요. 저기 뭐 저희 의상 감독님이 굉장히 유명하신 분이신데 조상영 씨라고. 네. 조상영 막 저기 우리 저 의상 감독님이 워낙 세련되고 멋진 분이라 제가 사실 그거보다 좀 더 리얼리티하게 하기를 원했는데 제안을 그렇게 하시지 않더라고요. 뭐 우주복 같은 것만 좀 말씀드려도 저거 다 실크입니다. 실제로는 저기 케블러, 실제 우주복은 케블러나 노맥스라는 재질로 갖다가 만드는데 저희가 지금 보시면 패턴 재질 같은 게 이렇게 화면에 이렇게 잘 고스란히 드러났잖아요. 그거 연구하냐고 실제 우주복 다 뜯어보고 찢어보고 하다가 결국은 안 되고 해서 결국은 실크로 13벌을 6개월 동안 밤잠 안 자고 만드신 결과물이죠. 대단하신 분입니다. 네, 영화 속에 있는 모든 인물들이 각각 달이라는 것, 달 탐사라는 것에 대해서 걸고 있는 각자의 목적이 좀 다른 것 같아요. 뭐 소명도 있고 출세욕도 있고 뭐 신념, 꿈, 뭐 각각 자신의 캐릭터에게 더문 이 달은 무엇이었을까요? 제국에게 달은 생각하고 싶지 않았던 행성이었던 것 같아요. 그 영화에서 5년 전에 뭐 최초로 대한민국 최초로 달 탐사선을 띄우다가 이게 사고가 나서 그래서 이제 그 센터를 떠나게 되는 인물인데 다시는 돌아오고 싶지 않은 곳이었는데 이 황선우라는 그 인물이 다시 조난이 된 이야기를 듣고 이제 이 황선우마저 잃으면 다 잃는 것 같아서 마지막 사명을 다하기 위해서 뛰어든 센터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다시 보고 싶지 않은 달이었던 것 같아요. 저한테. 황선우 대원님은 어떠셨나요? 저한테는 달은 약간 성장통이었던 것 같습니다. 왜냐면은 그 많은 사건에서 좌절을 하고 그 극한에서 계속 그거를 극복해내고 그러면서 선우가 점점 진짜 계속 성장하고 또 성장하고 이러는 게 잘 영화에 표현이 잘 된 것 같아서 제 생각하기에는 선우에게는 성장통이었던 것 같습니다. 달은. 민규에게 달은 토끼? 저는 민규에게 달은 너무 고통스럽지만 다 같이 다시 가야 할 곳? 이런 것 같았어요. 그러니까 전 센터장이셨고 제가 그때 부센터장이었을 때 실패를 경험했고 하지만 호련히 사라졌고 하지만 저는 그 자리에서 언젠가 기다리고 있었던 사람이었죠. 이 센터장이었고 친했던 형이었고 모든 걸 같이 만들었던 고통스럽지만 그 형과 다시 한번 나아가야 될 그런 게 또 어머니 아니었나 생각합니다. 토끼 같은 설경 부분과 너무 왠지 촬영에 저하고 우리 장관님은 일정 때문에 못 오셨지만은 장관님하고 저하고는 사실은 그 정부를 대표하잖아요. 네. 그리고 저 정부 관료로서 어쨌든 이것은 이루어야 할 하나의 과업이 아니었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일단은 저는 좀 더 순수 과학 쪽에 가까운 이과 쪽 사람이었고요. 우리 장관님께서는 문과 쪽 사람이었기 때문에 우리 문과 쪽 장관님을 제어하기가 상당히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그게 저의 목표가 아니었나 생각합니다. 네, 한별이에겐 다른 무엇이었을까? 한별이에게는 어떻게 보면 희망, 용기 이런 걸 좀 한별이는 느꼈을 것 같아요. 왜냐면 어쨌든 어쩌다 보니까 제국 선배님 옆에서 함께 그 중대한 이제 임무를 옆에서 돕게 됐는데 어쨌든 많은 사람들이 한 마음으로 결국에는
그 목표를 이루어냈고 그 과정을 통해서 한별이는 그런 것들을 좀 많이 느끼지 않았을까. 네, 그래서 다른 그런 의미였을 것 같습니다. 네. 감독님께 다른 제일 마지막에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설경구 배우님의 얼굴이 이 영화 속에서 저는 너무 어떻게 저렇게 점점 깊어지는 얼굴이 될 수 있을까 배우가 그런 감탄을 하면서 봤었던 영화였었고요. 제국은 사실 살아있지만 거의 지옥에서 살고 있는 사람 같다고 생각이 좀 들기도 했어요. 특히 뭐 처음에 우료가 달에 착륙했습니다. 이걸 알린 순간에도 뭐 혹은 마지막 순간에도 죄책감, 뭐 기쁨 모든 것들이 다 섞여 있는 복잡한 얼굴을 좀 보여주잖아요. 제가 예전에 설경 배우에 대해서 역도산 할 때였나 웃는 얼굴에서조차 회복될 수 없는 통증이 좀 서려 있는 사람이라는 생각을 그런 표현을 쓴 적이 있었는데 더 문이야말로 정말 마음껏 웃을 수도 없고 마음껏 울 수도 없는 캐릭터이기 때문에 굉장히 어려웠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영화를 보면 그 센터라는 공간이 참 무기력한 공간 같아요. 또 그런 걸 안고 사는 인물이기도 하지만 센터라는 공간이 집중 잘 되게 세팅을 완벽하게 해주셔서 그런 거 있었는데 이 달에서 하는 행위와 센터에서 하는 이 센터의 사람들은 되게 무기력한 사람들 같다는 생각을 했었어요. 어떻게 해야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뭐 우리 소장님께서 잘 봐주셔서 감사한데 뭘 어떻게 해야 할지를 모르겠어요. 감정을 이 달의 이 선우의 위기를 보면서도 손 쓸 방법도 없고 그러니까 이게 하는 게 막 소리 지르고 울고 고백하고 막 그런 걸로 나왔던 것 같은데 맞아요. 팔을 뻗는다고 해서 구해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죠. 38만 번 키로수가 얼마나 그렇죠. 나는데 그러니까 정말 무기력해질 수밖에 없는 그 생각이 영화를 보니까 정말 센터 사람들은 어떻게 할 수가 없는 존재들이구나. 이렇게 막 우주에 떠난 사람한테 맡겨야 되는 인물들이 또 진짜 잘 돌아오기를 기도하면서 막 간절하게 갈구하고 그랬던 인물들이었던 것 같아요. 우리 박병원 씨도 그렇고 아주 장차관 빼고 장차관은 제가 볼 때는 더 높은 곳을 달이 아닌 더 높은 곳으로 가기 위한 사람들이어서 저분들이 뭐 방해를 했지 도움이 없는 것 같습니다. 미안해 동무야. 여기 보면 아예 황선우의 프로필이 보이게 2003년 1월 12일생이라고 되어 있더라고요. 도경수 배우 생일과 같은 날이고 10년 후에 태어난 도경수 같은 네 그런 느낌이에요. 배경이 2029년이면 사실 경수 배우님께서 군입대한 2019년에 10년 후이기도 하고 뭐랄까 이 영화가 시작되던 어떤 그리고 이걸 결정하던 그 시기이기도 해가지고 뭔가 이거는 그냥 도경수라는 사람을 그냥 놓고 만들어난 캐릭터구나 라는 게 확실했는데 어느 정도 반영이 됐던 것 같습니까? 사실 저 몰랐어요. 정말요? 03년생이라는 거를 영화를 보고 본인 몇 영화는 판타지. 감독님께 들어봐야 되겠네요. 감독님께로 감독님 여러분께서 어떻게 느끼셨을지 모르겠는데 이제 도경수 배우를 제가 사실 조니 김이라고 실제 제 롤모델이 있어요. 이 지금 나사 게이트웨이 아르테미스 프로젝트의 실제 한국인 주인공이거든요. 미국계 한국인 주인공인데 그 친구를 제가 이제 대입해 보려고 하면서 도경수 배우가 그쪽으로 분할 수도 있는 거고 그 배우를 도경수가 한다면 이렇게 연기에 두 가지 큰 방식이 있다고 하면 저는 바꾸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뭐 저도 이제 오래 만났으니까 저 친구의 내면도 좀 어느 정도 알고 외모에서 풍기는 뭐 너무 기공자스럽기도 하고 여리여리하기도 하고 큐트하기도 하고 잘생기기도 하고 굉장히 다양한 모습을 갖고 있는데 실제 내면은 병원 배우도 그렇죠. 네. 실제 내면은 진짜 조니 김 제가 생각했던 그 사람의 멘탈과 강인함 그 다음에 뭐 여러 가지 표현할 수 있는 고통을 이겨냈던 수많은 인고의 과정 속에서의 내면들 이런 것들이 제가 아는 도경수와 너무 닮아 있다.
그래서 굳이 그 사람으로 분해서 연기할 필요 없이 네가 만약에 그 사람이라고 생각을 해서 연기를 하면 어떨까. 너무 잘 소화해줘서 감독으로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네. 저는 도경수 배우님 보면서 항상 되게 효율이 좀 높고 쓸데없는 에너지 잘 안 쓰는 사람 같다는 생각을 되게 많이 했었는데, 이런 우주의 공간, 우주라는 환경이야말로 정말 효율을 찾고 쓸데없는 에너지 쓰지 않고 생존만을 목적으로, 그리고 탐사의 목적을 분명히 해야 되는 그런 사람이기 때문에 사실 거의 정말 타입캐스팅이라는 생각을 했었어요. 스스로도 아, 나는 이건 잘 해낼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처음에 드셨나요? 아니, 처음에는 좀 생각을 그렇게 못했습니다. 왜냐면은 공감할 수가 없는 분야이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간접 경험이라는 게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근데 그거는 경험을 해볼 수가 없는 부분의 영역도 너무 많아서 걱정을 많이 했는데, 근데 현장에서 사실 그냥 저는 진짜 우주선 안에 있었고요. 그리고 진짜 달 위에 있었고요. 너무나도 잘 표현이 됐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우리가 막 무슨 CG가 많이 들어간 영화 하면은 뭐 그린 스크린이나 그런 어떤 블루 크로마키 뭐 이런 거를 생각하시는데 저는 거의 없었던 것 같아요. 머리의 상상력이 더 필요하기보다는 사실 눈으로 보이는 부분들을 확실히 했던 거네요. 사실 진짜 우주선도 진짜 흔들렸었어요. 그러니까 그만큼 너무 사실적으로 잘 만들어 주셔가지고 그게 좀 오히려 좀 자연스럽게 좀 나왔던 것 같습니다. 이 영화에서 거의 웃지 않는 그 무표정한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데, 사실 이 진지함이야말로 이 사람이 지금 가져야 되는 태도이기도 하고, 그래서인지 마지막에 한 번 웃을 때 그 웃음의 강도가 정말 세더라고요. 네, 그래서 감독님과 언제 정확하게 미소 짓고 언제 정확하게 활짝 웃을 것인가 약간 각도를 조금 쟀습니까? 그 각도를 막 재지를 그래도 근데 그 마지막 감정이 현장에서 그냥 경수 선배님 얼굴을 보니까 그 표정이 좀 그냥 자동적으로 지어졌던 것 같아요. 진짜 신기하게. 왜냐면 진짜 못 뵙기도 했고 진짜 못 뵀어요. 진짜로 너무 반갑고 그래서 딱 봤는데, 그러니까 이미 사실 경수 선배님 이 짓고 계신 표정이 저를 진짜 그렇게 보고 주셨어요. 진짜로. 그래서 그 미소가 안 나올 수가 없었던 것 같습니다. 설경무란 배우의 마성에 네, 끌렸습니다. 아니, 저는 그날이 마지막 촬영이어가지고 더없이 웃음이 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겠네요. 홍승희 배우님, 이게 사실 보면 제국과 선우가 남성의 한 페어라고 한다면 문영과 이 한별이 또 서로 다른 세대로 묶인 여성 페어라고 딱 할 수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문영이 같은 경우는 되게 정식 코스를 밟은 되게 군인 같다면 한별이 되게 게릴라 같거든요. 막 자기 마음대로 막 자기의 방식을 막 찾아나가는 사람인데, 어떻게 보면 이 영화에서 가장 뭔가를 디렉션을 별로 안 주는 캐릭터기도 한 것 같아요. 영화 안에서 자신의 위치와 무게를 어떻게 찾고 또 어떻게 잡아나가야 된다고 또 생각을 하셨나요? 딱 말씀해주신 그 느낌처럼 아무래도 한별이라는 캐릭터가 이제 다른 인물들 사이에서 조금 더 뭔가 톡톡 튀거나 좀 약간 사랑스러운 부분들이 저는 이렇게 많다고 생각을 했는데요. 그런 부분을 보여드리되 그 안에서도 뭔가 자기 나름대로 자신의 이제 자신의 강단 있게 좀 어떠한 선택을 하거나 아니면 그런 모습들을 보여드려야겠다. 네, 그래서 그런 이제 너무 뭔가 통통 튀는 모습보다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드리기 위해서 한별이만의 중심을 이제 찾고 그 중심을 잡는 모습을 보여드려야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네. 듣고 보니까 정말 설경 배우가 말씀하셨던 대로 되게 무력할 수밖에 없었던 그 모든 사람들과 달리 무엇이든 주체적으로 먼저 해나가는 그런 캐릭터였던 것 같아요. 원래도 뉴미디어에 좀 강하신 편이세요? 이렇게 좀 강한 것 같아요. 네. 감독님, 이게 장면 또한 사실은 문영 같은 경우는
이렇게 0번째 달 같은 그런 느낌이기도 하고 한별은 첫 번째 별 같기도 한데 이런 장면들 하나하나까지 굉장히 신경 쓰셨다는 생각이 드네요. 어떻게 지었는지 지금 기억이 안 납니다. 5년 전의 일이라서. 근데 좀 아쉬운 거는 어쨌든 영화는 또 편집하고 나면 과거 시나리오를 버려야 되거든요. 편집할 때는 제가 시나리오대로 찍히지가 않아요. 그래서 시나리오 살리려고 다시 노력해봐야 아무 소용이 없고 찍힌 거를 시나리오 삼아서 그걸로 어떻게 영화를 더 감정적, 액션적으로 관객분들하고 소통하고 응원해야 되는데 그런 과정 속에서 제가 좀 제일 아쉬워하는 부분이 이 한별이 캐릭터가 조금 편집적으로 좀 많이 날아갔어요. 사실은 등장도 시작도 사실 이렇게 두 분이 열거든요. 네. 정확하게 이제 직업적인 부분에서 어떤 롤을 맡고 있는지도 보이고 그런 신들에서 캐릭터라이제이션이 정확하게 돼요. 되게 이제 말하는 뉘앙스라든지 관계성도 정확히 표현이 되는데 어쨌든 지금의 편집본을 갖게 되면서 그 신이 날아가면서 나머지는 이 결이 올라오면 좀 불편해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되게 저는 공들여 쓰는 캐릭터거든요. 실제로 도경수 씨하고도 엄청나게 재밌는 신도 있는데 그런 신들도 삭제가 됐고 물론 로맨스 라인은 아니고 이 바쁜 시간 나중에 사람 구해야지 이제 그런 게 없는데 제가 이 자리를 빌어가지고 조금 여러분들 뭐 영화 여러 가지로 미흡한 점이 있겠습니다만 그 중에서도 한별 캐릭터가 좀 아쉬울 수 있다. 뭐 전 분명히 그럴 수 있다고 보거든요. 눈물을 머금고 여러 가지 모니터링을 거치면서 그래서 저는 이제 ADR이라고 후시 녹음할 때 이제 우리 승희 양한테 너무너무 사과를 많이 했어요. 리허설도 많이 했거든요. 연기 조금 더 좀 연기도 굉장히 잘하는 친구인데 아무튼 그런 죄스러운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예. 아닙니다. 아까 진짜 게릴라 같았어요. 그래서 오히려 내 살 길은 내가 찾아가겠다 하는 그런 느낌 같은 것들을 받았었던 것 같아요. 설경구 배우님이 진짜 손이 크잖아요. 두껍고 제가 본 중에 이런 손은 정말 없고 박하사탕 때도 내 손 참 착하죠 하고 막 손 보여줄 때 정말 엄청난 손인데 이 어깨를 딱 잡았다가 박배우 배우님한테 민규 센터장 어깨를 딱 잡았다가 점퍼가 딱 떼졌는데 점퍼가 그대로 쭈그러진 상태로 있더라고요. 그때는 정말 그만큼의 압력을 주었기 때문인가 아니 일부러 조금 더 쭈그린 이렇게 한 부분이 있나요? 저도 영화 보고 알았습니다. 아 그래요? 네. 잡혀진 손을 뗐는데도 그 상태로 거들이 그 엄청난 그때 엄청난 악력을 썼는 것 같습니다. 거의 찢어져라 잡은 것 같아요. 잡아 돌린 건데 이렇게 역도상 하신 것 어떻게 알고 그대로 있더라고 손을 뗐는데도. 병배우님 괜찮으셨어요? 민규는 괜찮았나요? 약간 죽음의 문턱에 와 있는. 워낙 보시면 알죠. 손이 예전에 그 역도산에서도 저는 그때 경구 선배님 그 손이 기억이 너무 나요. 네네. 그때 체중을 증가시키셨잖아요. 당연히 캐릭터 때문에. 네. 손까지 증가시키셨는데 원래 크신 손인데 네네. 거기서 이제 방에서 소고기를 구워 먹는 그 손은 정말 무지무지한 손이었는데 그 손으로 잡았을 때 그 센터장이 입었던 그 베이지색 점퍼의 소재 문제도 있었겠지만 소재가 약간 조금 잘 구겨지는 소재라서 그럴 수도 있겠지만 저는 뭐 개인적으로는 좋았습니다. 정말 이 사실 선임이라는 건 우리 모든 삶에서 존경하는 동시에 좀 띄워놓고 싶은 그런 존재이잖아요. 민규에게 제국은 어떤 존재였고 어떻게 또 변모했는지가 좀 궁금합니다. 마음속에서 연기하실 때. 어떻게 보면 제가 개인적으로 설경 선배님 평소에 너무나 존경하고 정말로 어릴 적부터 제가 무명일 때부터 오디션 가면 박하사탕 설경구 선배님 영화 나온 거 보고 그 긴 대사들 외워서 오디션, 독백하면서 오디션 보고 떨어지고 근데 같은 작품에 이렇게 같이 출연하고 있다는 것만 해도 너무 감사드리는데 그러한 마음들이 어떻게 보면 그 존경하고 했던 마음들이 예전의 제국에 대한 마음과 제가 동화시킬 수 있었던 되게 중요한 거였고요. 그런 마음들, 그런 제국이라는 사람과 같이 만들었던 것들이 실패했을 때의 아픔, 근데 제국을 뛰어넘고 싶은 마음은 저는 솔직히 시나리오상이나 제 캐릭터를 봤을 때 없었던 것 같아요. 오히려 없었고 빨리 어딘가에서 너무 아파하고 있을 것 같은데 빨리 치유하고 와서
같이 있었으면 좋겠다. 제가 처음 그거였거든요. 감독님한테도 말씀드렸는데 센터에 처음 제국이 왔을 때 이 센터의 자리를 왜 노리고 왔지? 뺏기는 거 아닌가? 그런 느낌이 아니라 전 너무나 가슴에서 울 정도로 반가운 마음이었어요. 그 사람이 왔을 때. 근데 그런 마음으로 이제 다가갔고, 근데 그거는 제가 거기서는 숨겨야 되는 표정이나 감정이었고, 그런 것들이 저한테는 이제 이번 영화를 찍으면서 여러 가지 감정들, 제가 선배님을 계속 흠모해왔던 그런 감정들이 계속 또 그 둘의 캐릭터, 그런 감정들이 되면서 저는 너무 아름다운 촬영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네. 최병호 배우님은 사실 보면 막 검사나 막 부장 막 이런 짱하는 자리 같은 걸 되게 연기를 그 사이에 많이 해오셔서 그런지 관성적으로 생각을 해보면 최병호 배우를 장관 놓고 조한철 배우를 차관으로 놨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여기서 오히려 스위치하는 느낌이어서 되게 신선했었던 것 같아요. 이 금쪽이 같은 장관님을 모시고 밸런스를 맞춰나가는 이 과정은 굉장히 쉽지 않았을 거다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어떠셨나요? 그 과정? 네. 실제로 저기 조한철 배우가 굉장히 귀여워요. 예, 그리고 저랑 또 잘 맞는 구석이 있어가지고요. 현장에서 제가 잘 먹이고 입히고 챙기고 중간중간 잘 사라져가지고 또 어디로 가셨나 해서 또 보필해가지고 다시 또 현장으로 모시고 오고 정말 재밌게 찍었어요. 그리고 점심시간 딱 되면 누가 1, 2등을 다투듯이 제일 먼저 앞에 가가지고 밥 먹고 그래서 딱히 서로 맞추고 할 필요도 없이 둘이 너무 쿵짝이 잘 맞았던 것 같고요. 아주 즐거웠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 호흡들이 사실 장차관의 어떻게 보면 이 영화 속에서의 조금은 코믹한 호흡 같은 것들도 불러일으켜서 지금 너무나도 심각해질 수밖에 없는 상황 속에서 저희를 또 웃게 하기도 했던 것 같습니다. 경수 배우님 진짜 사실은 저는 이 영화는 너무 외로웠을 것 같거든요. 저요? 네. 그 외로움 어떻게 극복을 하셨어요? 극복이 안 됐습니다. 근데 사실 저는 이제 신과 함께 찍을 때만 해도 이제 감독님이랑 제가 사실 촬영을 많이는 안 했으니까 그때 당시에는 긴장도 엄청 많이 하고 그랬었는데 이번에는 감독님이랑 진짜 교류를 많이 해서 엄청 가까워졌어요. 감독님이랑 얘기도 정말 많이 하고 그리고 밥도 계속 같이 먹고 그래가지고 이번에 감독님이랑 거의 계속 컷하면 같이 있고 컷하면 같이 있고 이랬었는데 제가 조금 좀 생각이 들었던 거는 이제 나도 사람의 눈을 좀 보면서 연기를 하고 싶다라는 생각을 좀 하긴 했었거든요. 네, 계속 앞에 기계들밖에 없으니까 그건 좀 외로웠던 것 같습니다. 네. 저희 감독님은 어쨌든 그 슛 들어간 이후에는 도경수 배우를 구해줄 수 없잖아요. 네. 그래도 함께 하시면서 그런 어떤 케미들을 또 감독님과 만들어 가셨다는 그런 시간이었군요. 사실 뭐 신과 함께 시리즈부터 이어져서 김용호 감독님에게 도경수 배우는 사실 이 모든 시리즈들은 여기까지 더문까지 오니까 거의 도경수 일병 구하기 같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봤었던 것 같아요. 그 뜻은 이 SF라는 아주 장르적으로도 꼼꼼한 영화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이 영화가 추구하고자 하는 바는 그렇게 한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벌어지는 것들이 얼마나 귀한 과정인가 그리고 가치 있는 과정인가를 좀 보여줬었던 그런 영화였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도 그렇게 좀 느끼셨지 않았을까 싶기도 하고요. 아마 여러분들의 또 질문들이 굉장히 또 궁금하실 것 같거든요. 지금 질문을 주시면 선물이 굿즈인데요. 키링, 책갈피, 스티커, 더문 이런 굿즈 선물 세트가 간다고 합니다. 여러분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네, 성윤 배우님 한 분. 제가요? 네. 네. 저요 했던 분. 안녕하세요. 네, 말씀하시면 됩니다. 그 혼자 있으실 때 외롭다고 하셨는데 그 고릴라 인형이 많이 도움이 되는 것 미스타고가 도움이 되었는지. 고릴라요. 그게 대부분 CG예요. 그래서
당연히 제 옆에도 있었지만 이렇게 매달려 있긴 했는데 사실 제 눈에는 많이 보이진 않았습니다. 속으셨죠? 그만큼 어마어마한 이 기술에 고릴라도 없었단 말이에요. 정말 외롭겠네. 네, CG의 정말 완성도를 증명시켜주는 질문이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두 번째 질문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경수 배우님. 저는 아까부터 계속 우주복을 입고 그러니까요. 진짜 일어서서 한번 정말 죄송한데 일어서서 인사해 주시면 안 돼요? 이제 그만 벗어주시면 안 될까요? 대박. 네. 날씨가 더운데. 질문하시면 벗어주시면 진짜 궁금했던 게 뭐냐면 감독님이 달에 앞면으로 처음에 보낸다라고는 멘트를 딱 들었을 때 다른 태양을 바라보는 뒷면을 얘기하는지 우리가 항상 우리 쪽을 바라보고 있는 면을 말하는지 궁금했었거든요. 근데 사실 영화를 보고 보름달이더라고요. 그래서 어차피 우리랑 소통하는 그런 위치에 있는 뒷면을 말하는구나 라는 생각을 했고요. 그런데 이제 두경수 배우님한테 궁금했던 게 만약에 뒤쪽으로 가면 처음에는 소통이 안 됐잖아요. 나중에는 루나 게이트웨이가 이렇게 돌면서 소통해줬지만 그러니까 소통도 안 되고 아예 지구가 안 보이는 것이 더 외로웠을지 아니면 태양을 뒷면으로 했기 때문에 완전히 어둠에 갇힌 뒷공간이었을 때 더 외로웠을지 궁금했습니다. 희망 고문이냐 아니면 그냥 고문이냐? 너무 좋은 누구세요? 근데 다시 한 번만 질문을 그러니까 선우가 볼 때 지금 뭔가 멀리서 지구라도 보이고 빛이라도 보이는 것이 덜 외로웠을지 아니면 아예 이 깜깜한 이 거기가 더 외로웠을지 어둠 속에 그냥 홀로 갇혀 있을 때가 더 외로웠을지 어둠 속일 때 더 외로울지 소통은 되지만 어둠 속에서 더 외로울지 속일 때 더 외로울지 아니면 소통은 안 되지만 네. 지구라는 것이 보이지도 않고 소리도 들을 수 없고 아예 안 보이고 네. 저는 개인적으로는 소통이 안 되는데 밝은 게 더 외로울 것 같다는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사실 뒤에 있어도 이게 소통이 된다면 어느 정도 위로는 받을 수 있을 것 같은데 근데 진짜 뭐 다 보여도 사실 이렇게 보여도 아무 소통이 안 되는 거니까 그게 저는 더 오히려 외로울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정말 궁금한데 이건 한 번씩만 다 들어봐도 될까요? 저랑 너무 다른지 궁금한데. 지금 뭐 약간 MBTI 테스트 같은 건가요? 그러면 기자님부터 한번. 근데 저도 비슷한 것 같아요. 저랑. 네네. 왜냐하면 이게 정말 군중 속의 고독이라고 하잖아요. 모든 사람들이 다 보이고 있는데도 내가 외로운 것이 더 고통스러울 것 같아. 차라리 내가 어디 있는지조차도 모르는 게 차라리 나은 것 같아. 설경 배우님까지 들어볼까요, 그러면? 비슷한 것 같습니다. 네. 그렇다면 다음 질문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병원 배우님. 한 분, 질문하실 분을 한 분, 뒤도 좀 봐주시래요. 저요. 저요님. 네, 머리 탈색하신 분. 저요. 저요님. 네. 저 감독님께 질문을 두 가지씩 드려도 될까요? 네, 첫 번째로는 감독님께서 구상하셨던 그 한별 캐릭터가 되게 궁금한데요. 사실 영화를 보면서 약간 정보가 조금 부족하다고 느껴서 한별 캐릭터에 대해서 조금 더 설명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 네. 실제로 이제 만약에 이 영화가 BP가 넘어가면 제가 감독판 하나 내서 삭제된 모습을 캐릭터를 쓸 때는 뭐 이제 보시다시피 뭐 성격적인 측면 기본적으로 갖고 있는 느낌보다는 연기를 훨씬 더 풍부하게 해요, 배우가. 그래서 시나리오를 캐스팅하고 나서는 조금 말맛을 더 살려주고 되게 재능이 있어가지고 그런 부분에
조금 나쁘게 말하면 이제 되바라진 느낌이겠지만 뭐 긍정적인 측면에서는 자기 할 말은 똑바로 할 수 있는 지금 신세대 느낌들을 좀 주고 싶어가지고 근데 이제 그게 어찌됐든 앞뒤의 어떤 맥락 속에 하나씩 없어지기 시작하니까 그런 엣지들이 없어지기 시작하니까 남아있는 부분들의 이제 톤 앤 매너가 조금 안정되는 게 훨씬 더 보시는 분 관객분들에게도 연기를 편안하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서 뭐 그것도 반복되는 얘기인 것 같긴 한데 네. 아무튼 제가 생각하는 한별은 굉장히 다이나믹한 친구였습니다. 천문대 인턴이죠? 네, 천문대 인턴이었죠. 인턴입니다. 네, 정확하게. 네, 그렇습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뭐 오늘 집이 끝나고 나서 입소문도 잘 내주시면 BP가 또 금방 올라가겠죠? 그러면 우리는 확장판을 볼 수 있게 됩니다. 네, 다음 질문으로 받겠습니다. 동호 배우님. 질문 하나 더 하신다 그러지 않아요? 그러셨어요? 예. 근데 한 분이 한 질문만 좀 해주시면 죄송합니다. 감사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네, 안 그래도 반대쪽 가려고 했어요. 저기도 저두요인가요? 네, 저두요님. 네. 네. 끝에서 두 번째 분이실 것 같은데요. 네. 안녕하세요. 저 하나 궁금한 게 있는데 네. 저도 예전에 이제 그 우주선 이런 무중력 이런 걸 테스트를 체험을 해봤었는데 네. 그 도경수 배우님께서도 이렇게 우주선 안에서 막 무중력 이런 연기를 하시잖아요. 네네네. 네, 그거를 진짜 테스트를 해보고 하셨는지가 궁금합니다. 못 해봤습니다. 저는 어떤 걸 참고를 많이 했냐면요. 그 우주인분들이 진짜 우주를 가기 전에 훈련하는 영상 같은 게 있어요. 다 물속에 들어가서 진짜 우주복을 입으시고 이렇게 산소통을 매시고 진짜 거기서 훈련을 하는 그런 거를 좀 보고 모션 같은 거라든지 유영을 하는 거라든지 그런 거를 좀 참고를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제가 그 체험을 할 수 있었으면 참 재밌었겠네요. 도경수 배우는 참고로 말씀드리면 네. 그게 이제 실제로 이제 배우가 못하는 부분들은 VFX가 풀 VFX로 해가지고 처리를 해야 되는데 어쨌든 예산을 너무 아껴줬어요. 본인이 많은 부분을 소화했는데 어떻게 했냐면 이런 훈련을 많이 했습니다. 와이어를 채워서 이제 유영을 하는 느낌들을 만들어내는 건데 이게 굉장히 신체적 능력도 중요하지만 굉장히 센스가 있어야 돼요. 이게 줄을 하나 매달고는 안 되거든요. 6개의 줄을 매달고 본인이 그 싱크에 맞춰가지고 잘 움직여줘야 되는데 이제 그런 훈련을 와이어 팀이랑 좀 오래 했죠. SM에서 시켰죠, 사실은 예전부터. 그렇죠. SM에서? 오랫동안 신체 훈련을 해왔던 사람이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다. 네네. 하고 싶었습니다. 네네. 하루 이틀 만에 만들어질 수 있는 신체의 능력은 아니었을 것 같고요. 자기 몸들을 그렇게 움직일 수 있고 사실 속도를 맞출 수 있고 또 그 느낌들을 낼 수 있는 거는 보통 능력은 아니고 사실은 또 긴 시간이 또 필요한 또 훈련이 필요했었던 일일 것 같다는 생각 듭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이 느끼시기에 이미 그런 체험 해보고 나서 한 것 같이 보이셨다면 사실 영화는 성공인 거죠? 네, 감사합니다. 네, 네 그러면 시기배님 한 분. 어렵죠? 네. 배우님 예뻐요. 뒤에 계시네. 저기 뒤에. 네. 아이고 감사합니다. 네. 네네. 저 감독님께 질문 드리고 싶은데 예전에 감독님께서 인터뷰하셨던 걸 본 적이 있는데요. 거기서 더문 촬영하시면서 도경수 배우에게 굉장히 디테일하게 디렉션을 주셨는데 실제로 도경수 배우가 만들어낸 결과물은 감독님이 생각하셨던 거와는 달랐고 그게 오히려 더 좋았던 적이 많았다라고 말씀을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영화를 보고 나니까 감독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이 영화의 어떤 장면이었나 궁금해졌습니다. 예를 하나 들어주실 수 있으실까요? 네. 제가 그런 얘기 했었나요? 시킨 대로 하는 건지 알고 있는데 어떤 제 편리를 막 떠올리기에는 너무 힘들어서 그랬던 장면도 있고 안 있는 장면도 있는데 전반적인 도경수의 연기는 이게 제가 처음에 생각한 건데 표정이 많지 않잖아요. 네. 예, 그리고 과장된 연기를 절대 안 합니다. 그래서 근데 이제 이 연기의 장점은 뭐냐면 주인공일 때 가능한 얘기죠. 이게
전반적인 톤 앤 매너를 일관되게 쭉 갖고 가면서 엔딩에 그 배우의 조금의 몸짓이나 액션이 좀 들어간다고 위력을 발휘하는 연기 패턴인데, 제가 역으로 느끼는 건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게 지금 본인이 어쨌든 280억짜리 어마어마한 예산의 주연이고, 본인이 배우 연기로서의 욕망이 되게 많았을 텐데, 그렇게 도화지처럼 자신을 되게 계속 비워가면서 할 수 있을까? 나중에 제가 편집하면서 이 친구가 연기한 테이크를 지금 쓴 테이크 말고도 다 보거든요. 그래서 좀 저도 궁금해요. 이렇게 어떻게 대담하게 담대하고 대담한 건데, 나이나 연기 경력에 비해서는 굉장히 자신감이 있고, 그 캐릭터 분석을 본인이 철저히 했다라는 얘기죠. 그런 자신감이 없으면 뭘 더 하려고 해요. 근데 그게 작던 크던 티가 계속 나게 돼 있거든요. 이제 그런 모습을 찾아볼 수가 없을 정도로 굉장히 본인이 생각하고 해석했던 거, 그리고 저랑 얘기 나눴던 부분들에 있어서 그런 부분들을 확정을 하고 긴 시간 동안 흔들리지 않고 마지막 미소 한번 지을 때까지 초지일관 그 사람처럼 해준 도경수 씨에게 전 큰 박수를 보내고 싶습니다. 박수 한번 부탁드립니다. 도경수 배우님, 어떻게 그 시간들이 가능했나요? 사실 조금 더 감독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조금 더 보여주고 싶은 연기, 혹은 조금 더 드러내는 연기에 대한 유혹이라는 건 항상 있었을 것 같거든요. 네네. 네. 이걸 어떻게 말씀드려야 될까요? 저는 그냥 연기할 때 재밌어요. 그러니까 뭐라고 말씀드려야 될지 모르겠는데, 이게 진짜 제가 표현을 못해요. 정말 죄송합니다. 이게 말로 좀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은 게, 이게 왜 와요? 그러니까 그렇게까지 표현하지 않아도 충분히 재밌었던 거였군요. 이걸 표현하지 않아도요? 네, 이렇게 말 그대로 조금 더 과장된 연기라든지, 혹은 조금 더 여기다가 장식을 더 붙인 연기들 같은 것들을 하지 않아도 충분히 선우 연기는 재밌으셨던 건가요? 근데 저는 사실 그런 건 있어요. 저는 제 안에서 사실 백을 하는데 제가 화면을 보면 그게 진짜 안 보이더라고요. 그게 근데 신기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 안에서는 막 진짜 100% 하고 막 감정이 너를 띄고 있는 네네네 네. 하고 싶어도 네. 스크린이나 화면에서 모니터를 하면 그게 그렇게 안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제가 평소에 살면서 그렇게 약간 해왔던 그런 어떤 감정 표현들이나 이런 것들이 조금 그래도 습관화가 돼 있지 않은가 싶기도 한데, 저는 근데 계속 꾸준히 보시는 분들을 위해서 좀 더 이렇게 지금보다도 더 보이게끔 제가 노력을 정말 많이 해서 좋은 모습 많이 보여드렸어요. 아니에요, 지금까지. 여러분 박수 주세요. 근데 사실 지금까지 관객분들이나 감독이 하셨던 얘기는, 그래서 선우의 역할이 좋았다라는 뜻이었습니다. 이걸 지금 이렇게 받아주시면 항상 근데 이런 성격이신 거죠. 채찍질하면서 앞으로 더 나아가시는 스타일이라서 그렇게 받아주신 것 같은데요. 네, 다음 질문 받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감독님 누구시죠? 계좌번호 하나. 안녕하세요. 영화 잘 봤고요. 지금 연극영화과 대학생인데 정말 존경하고요, 감독님. 질문 드리고 싶은 건 설경구 배우님하고 감독님 두 분께 드리고 싶은데, 제국이 문영과 만약에 5년 전에 지연 탐사선 문제로 헤어지게 된 거라면, 그때 문영에게 제국은 자신이 반대했다는 사실을 알렸을지 그게 궁금합니다. 제가 질문을 네. 정확히 이해를 못한 것 같은데, 다시 끝부분만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실래요? 제국이 우주선을 탐사를 미루자는 계획에 반대를 했다는 사실을 문영에게 알렸을지 궁금합니다.
그렇게 연기를 보셨나요? 저는 지금 문영도 지금 한 거라고 봤는데 좀 부연을 드리면 네. 제가 이제 이렇게 말씀드린 것이 연출에 허점이 많다라는 건데 제가 이제 시나리오에는 실제로 어떻게 헤어졌는지 비하인드가 있어요. 예, 그래서 그거를 장차관이 아주 이거는 나중에 제가 BP가 넘어가면 일이 많으신데요? 근데 여러분이 하실 일이 좀 있으십니까? 근데 아무튼 그 장차관이 나온 대사 속에서도 그 헤어진 이유도 좀 알 수 있고 근데 지금 존재하는 화면 내에서 추론해 볼 수 있는 건 분명히 문영은 과거 자기 남편이 그것을 알고도 자기한테 얘기하지 않아서 그때 안 것으로 받아들이고 최종 결심을 하게 돼요. 네, 마지막 이제 결심을 고백을 듣고 하게 되는 거죠. 이제 그렇게 저는 연출을 했는데 그렇게 안 보이셨다면 두 사람의 전사는 BP가 넘으면 네. 저도 얘기를 안 한 걸로 그리고 저 혼자 묻고 어떻게 보면 비겁할 수도 있는데 그게 제국의 캐릭터이기도 한 거죠. 그리고 선우에게 저는 이렇게 이 선우에게 하는 이 비참함이 또 있어요. 본인은 선우의 아버지는 스스로 목숨을 끊었고 그의 아들에게 고백을 하는 게 너무 비참했었던 것 같아요. 제국은. 그래서 돌아오든 안 오든 이 고백을 해야 됐었다라고 제국은 꼭 했어야 됐던 말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 순간에 너무 비참했던 것 같아요. 그의 아들에게 이 고백을 한다는 게. 근데 그거는 이제 제가 고백을 함으로써 선우가 그 아버지를 용서해 줬으면 하는 마음. 내가 용서를 구하는 게 아니고 아빠를 용서했으면 하는 마음에서 그 확실한 고백을 했던 것 같습니다. 네. 사실 시간이 벌써 다 됐네요. 어떡하지? 네. 여러분 도경수는 놓고 가겠습니다. 저희는 올라가겠습니다. 오늘 관객분들 네. 너무요. 네. 오늘 관객분들하고 처음 만나서 또 좀 아쉬운 자리이기도 하지만 더 긴 시간이 있었으면 좋겠지만 또 여러분들 이 영화가 길게 또 흥행을 하면 이 시간들은 또 계속 이어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또 남아있는 GV들도 있으니까요. 계속 또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독님 아까 제가 이 더 문은 무엇일까요? 질문 마지막으로 마지막 인사와 함께 감독님에게 이 영화 그리고 더 문 다른 무엇이었나요? 제가 10년 전에 EBS 특강을 이렇게 보다가 그 천문현 박사님이신데 학생들이 강의가 끝나고 나서 박사님은 살아가시면서 타인과 갈등이 생기거나 미워지거나 오해가 생겼을 때 어떻게 해결하시나요? 라고 이렇게 묻더라고요. 근데 그 박사님이 유창하게 말씀하시는 건 아니었는데 아무튼 나는 그냥 소주 몇 병을 사서 한 두세 병 사서 그 친구를 데리고 별이 무수히 쏟아지는 산으로 올라간대요. 그래서 소주를 나누면서 이래저래 해서 너한테 섭섭했다 또는 이래저래 해서 내가 미안했다 라는 얘기를 하면 그 별 앞에 이 우주의 앞에 그 달 앞에서 이 자기가 갖는 인간적인 왜소함 유기함에 불과한 이 미진함 이런 것 때문에 굉장히 숭고해지면서 모든 것들이 이해되고 용서해 줄 수 있겠다고. 근데 그게 제가 10년 전에 그것을 보고서 굉장히 큰 영감을 받았던 것 같아요. 이 얘기를 항상 앞면만 보여주는 달 로맨틱한 느낌도 있지만 그 뒷면에 무서운 이면적인 아이러니가 있는 그 공간에 가서 지구의 그 누군가와 이 얘기를 나누면 어떨까. 용서를 해주는 것보다 용서를 구하려고 용기를 갖는 게 저는 아직까지도 우리 인간이 할 수 있는 가장 멋진 행동 중에 하나가 아닌가. 그래서 저는 달을 결정했습니다. 박수 부탁드립니다. 마지막 인사 한번 또 주세요. 예, 여러분 5년 만에 돌아왔는데 아무튼 뭐 영화를 만들면서 항상 좀 늘어야 되는데 이게 또 고민 많이 하고 열심히 끝까지 붙들고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 결과물이 이만큼인 건데 좀 아쉬운 부분이 있더라도 네, 또 한번 기회를 주시면 제가 이러면 더 발전된 영화를 여러분 만날 수 있으니까
저는 이 멋진 배우들의 연기에 도움을 받아서 여러분에게 어떤 감정을 선물해 드리려고 하는데, 제가 만들면서 느낀 감정으로 여러분들이 충분한 위로를 받으셨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십시오. 감사합니다. 네, 박수 부탁드립니다. 인사 부탁드립니다. 오늘 또 이렇게 귀한 발걸음 내어주셔서 너무 감사드린다는 말씀 드리고 싶고요. 꼭 감독님이 BP 넘어야지 해주신다고 하셨으니까 주변에도 영화 재밌었다고 소문 많이 내주세요. 감사합니다. 네, 다들 아시다시피 여러분의 사랑이 많이 필요합니다. 여러분들, 주변분들 꼭 오늘 돌비관에서 보셨으면은 아마 더 좋으셨을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꼭 한 번 더 보시고 주변분들한테도 많이 얘기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네, 저희 영화 이제 8월 1일 개봉하는데요. 촬영서부터 지금까지 열심히 감독님과 저희 배우분들 열심히 달리고 있습니다. 저희 많이 응원해 주시고요. 저희도 여러분들 많이 응원하겠습니다. 저희 개봉 때까지 좋은 글들, 조금 뭐 부족한 면도 있을 수 있지만 또 예쁘게 봐주시고 좋은 글들 많이 남겨주시면 저희가 또 다 찾아보고 읽어보고 감사한 마음을 가슴속에 새기고 또 열심히 앞으로 영화를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영화 잘 봐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네, 여러분 건강하세요. 에어컨 조심하시고요. 네, 진짜로 근데 에어컨이 별로 좋지 않습니다. 그게 바로 쐬지 마시고요. 냉방병 조심하시고 든든히 밥 꼭 챙겨 드시고 감기 조심하시고 여러분 진짜 건강하세요. 제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너무 감사했고 믿고 물러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 영화 보러 가실 때 영화 보러 가자 하지 마시고 달 보러 가자라고 얘기한다면 그만큼 로맨틱한 제안이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달은 매일 뜨니까요. 내일도 또 보러 오세요. 네, 감사합니다. 오늘 이 자리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안전하게 들어가십시오. 감사합니다. 도경수 잘생겼다.